아니 가게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정말 이 억울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 이 살아있는 얘기를 소개해주러 오신 조한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 사건 얘기부터 들어가죠. 저희 의뢰인이 회사 근처에서 이제 크게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인이 나가달라라는 거를 요청을 했고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된 것 같고 이래서 이제 얼떨결에 그냥 다 접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자기가 평생 모은 돈으로 여기 인테리어도 하고 시설비도 투입하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 억울해하면서 저를 찾아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는 시점에 갱신을 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일단 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거에는 합의한 그런 사건이 있네요. 네네네. 그럼 뭐가 억울한 거죠? 이제 본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제 차후에 생각해 보니까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권리금도 나는 못 받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갑자기 자다 보니 억울하니까 왔었죠. 네. 이게 진짜 미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번 막 웍에서 이제 볶음밥 볶고 계시다가 집주인 와가지고 이제 뭐 끝났죠? 끝났어요. 뭐 여기 사인해주세요. 이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특히나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규정에서 굉장히 많은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임차인들한테. 근데 그런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건 그 사람의 죄예요. 진짜. 이거 모른다고 누가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도 운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 궁금해요. 생각해보니 자기가 이제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약정 때문에 이게 계약서가 유효한가 무효한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권리금이란 말이 지금 나왔는데 이 권리금 정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권리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권리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 노하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설 투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투입하고 현 임차인이 이제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때 받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이분은 권리금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 상가 주인이랑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잖아요. 계약을 종료하고 나서 누구한테 다시 다른 제3자한테 이 상가 주인이 임대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임대인이 직접 쓴다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안에서는 애초에 임차인이 계약서를 썼을 때 권리금이나 뭐 시설비나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포기한다는 약정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서 잘못 썼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확인 안 하고 이거 분명히 이 계약서 전문 자체를 이 건물주가 썼을 거예요. 그쵸. 건물주 혹은 뭐 이제 그 상가 주인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깨알 같은 글씨로 꼼꼼하게 막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사장님 여기 무조건 명당터라고 무조건 잘 된다고. 그리고 이거 사인 받아가지고 끝. 그리고 또 하나 붙이는 말 있죠. 이건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고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권리금 포기 약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판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자신이 설령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유효가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권리금 뭐 포기 약정 이런 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아니라 만약에 내 뭐 보증금이 현저히 낮았다거나 뭐 충분히 이익을 얻고 합의된 사안에서 쓴 거라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포기 약정 같은 게. 네,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이제 그 건물을 임대하면서 자신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뭐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환풍기나 주방 시설 같은 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돈으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나요? 네, 이 사건은 약간 특수한 경우이긴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건물주가 좀 새로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임차인을 이렇게 딱 내보내고 그다음에 건물을 다 허물고 이제
나중에 소재기하고 찾아가 보니 건물이 아예 흔적조차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좀 특수한 사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이 있거나 없거나 최근 2019년에 나온 판례에 따르면 네. 신규 임차인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권리금 받는 거를 방해한다고 한다면 계약 갱신이 끝난 사람이더라도 권리금을 인정해 주는 게 판례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는 네, 이 판례를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았습니다. 와, 결국엔요. 아, 너무 궁금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결론부터 궁금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권리금도 일단은 포기를 한다고 약정은 한 거죠, 처음에.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무효인 사정, 이 계약이 이제 왜 무효인지 그런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사정을 많이 입증하고 그리고 네. 무엇보다 이 건물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권리금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었을 때 수익은 거의 뭐 몇십억 되는 약간 그런 사건이어서 네. 네. 날아가는 거죠, 뭐 다시 지으면. 간단히 듣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었는데 어떻게 대단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러면 조한정 변호사님, 이렇게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또는 직접 사용할 마음으로 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정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자신의 뭐 갱신 청구권을 뭐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권리금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걸 매우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10조 4항 규정에 따라서 그 권리금 회수 방해한 그만큼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요. 임차인이었어. 네. 근데 뭐 미국으로 가고 싶어. 난 이민 갈 거야. 헬조선뭐 뜰 거야. 뭐 이러면서 비행기표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갈 거야. 근데 남주 씨가 보니까는 이 식당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넘겨받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 따로 만나가지고 권리금 계약 체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건물주인 조한정 씨가 와가지고 네. 니네 권리금 하지 마. 왜 임차인 안 받고 나 이거 허물고 다시 올리려니까. 아니, 왜요? 이렇게 하면서 막 방해를 하는 거야. 박남주 씨를.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법에 규정돼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신 거고 일정 기간 내에 그렇게 하지 네. 못한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조한정 씨가 직접 음식점을 경영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건물 하나 딸랑 있었는데 1층에 강성신한테 딱 임대를 줘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대박이야. 내 건물 앞에 막 줄이 2km씩 써 있어. 막 무슨 뭐 뽀방떠 돈가스 막 그런 것처럼 텐트 치고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나는 거지. 나 여기서 내가 음식점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사용하니까 권리금 못 줘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나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조한정 변호사님, 전차인도 권리금 회수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네, 요새 먼저 전차인이라고 하면 임차인에게 또 한 번 또 임대차를 한 사람, 그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하는데 요새 샵인샵 개념도 있어서 예.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전차인은 특별한 경우에만 보호를 하고 있어서 갱신은 보호되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차를 할 때도 좀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어쨌든 간에 내가 썼고 내가 어떻게 키웠으니까 내가 권리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만 하시면은 좀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살다 보면 당사자끼리는 그렇게 룰이 이거야 그러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항상 싸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을 찾아가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서울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법원에 이제 임대료 감액 등 뭐 이런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제 법 개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네. 뭐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들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상한 요율도 이제 정해놓고 하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요새 임대차 계약을 이제 상가 임대차의 경우 체결할 때 보통 제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5년을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뭐 다른 주변 지역이 뭐 공실이 많아서 임대료가 오히려 자기는 2배이고 이 사람은 너무 적고 아하. 주변에 다 적은데 자기만 이제 네. 높은 임대료로 5년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감액 청구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아하.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보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2년 정도로 계약을 먼저 하시고 올리거나 뭐 그런 비율이 5% 정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계약할 때 너무 길게 계약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네, 해주신 것 이런 같아요. 꿀팁까지. 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 임대인이 됩시다. 아, 그러게요.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 결론은 착한 임대인이 되자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 강성신 변호사님과 그리고 조한정 변호사님과 함께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아주 살아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